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 과연 무슨 음식을 먹고 뭘 절대 먹지 않을까요? 미국의 한 장수촌에서는 평균 수명이 무려 97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단 한 가지 음식이 공통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음식, 여러분의 식탁에는 매일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수명을 20년 이상 벌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먹는다고 바로 아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30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장을 썩게 만들고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이상을 노인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연구해온 김현호입니다. 그 중에서 102세까지 살아계신 이경화 어르신, 그리고 58세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최광일 씨. 두 사람의 식탁 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였지만 아주 작고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 아닙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뇌, 장, 심장을 살리는 필수 지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요즘 피곤한 건 나이 탓 아닐까? 무슨 음식이 그렇게까지 문제일까? 내가 먹는 거 그냥 평범한 건데.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처럼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 너무 안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음식 5가지, 그 음식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 그리고 그 음식을 무엇으로 바꾸면 좋은지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지금 어떤 음식이 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의 실제 식단 사례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습관을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식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넘게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해는 살고 싶은데 아프지만 않다면요? 78세 박성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박사님, 오래 살면 뭐예요? 허리 아프고 속 안 좋고 머리도 멍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르신 6개월 만에 동네 뒷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매일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원래 건강했겠지. 운동을 꾸준히 하셨겠지. 아니면 유전이 좋았겠지. 하지만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의 30년 장수 연구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독 특정 음식을 피하고 특정 식품군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을 덜어내는 게 보충보다 먼저였습니다. 식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의학입니다. 하루 3번 여러분의 손이 만드는 선택이 여러분의 장기를 치유할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중반의 장병호 씨는 유산균을 몇 년째 먹고도 장이 편하지 않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장내 유익균 부족. 아니, 유산균을 매일 챙겨 먹는데요. 문제는 유산균이 아니라 그 유익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가공 요구르트, 식사마다 등장하던 튀김 반찬, 자주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 믹스. 이 음식들이 유익균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보이지 않지만 수명을 조용히 깎아내는 원인입니다. 서울대병원의 2022년 노인 인지기능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낮은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48% 낮고 인지기능이 평균보다 6년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반복적인 식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살이 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체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음식은 겉보기엔 너무도 평범합니다. 마트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식탁에도 자주 오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염증 유발 물질, 장내 독소, 혈관 막힘의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의 식단은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피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매일 식탁 위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음식이 뭔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체질도 유전자도 아닌 지금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단순히 좋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챙겨 먹습니다. 특히 장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알려지면서 면역력과 소화 기능을 위해 필수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요구르트의 절반 이상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일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등 다양한 맛이 첨가된 제품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제품에는 각설탕 6개 이상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해로운 장내 세균을 먼저 증식시켜 유익균의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장의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장 누수 증후군, 면역력 저하, 복부 팽만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유산균을 먹는데도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다는 사례를 자주 듣습니다. 대부분이 단맛이 강한 요구르트를 매일 섭취하던 분들입니다. 반면 90세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기본으로 꿀 한 방울이나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이는 정도에 그칩니다. 단맛보다 장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처럼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속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음식은 혈관과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의 맛을 좋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크래커, 인스턴트 과자, 냉동 도넛, 일부 프랜차이즈 빵에 흔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우리 몸의 혈관과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부 식품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지방은 뇌의 신경 전달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기억력 저하를 앞당깁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쿠키나 빵을 매일 즐기시던 60대 환자분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식단 점검 후 트랜스 지방을 줄이자 일주일 만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트랜스 지방이 든 제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과자는 견과류나 고구마로 대체하고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식감과 풍미보다는 혈관의 흐름과 뇌의 명료함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실 지방만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국물, 김치, 라면 안에도 건강을 해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나트륨, 짠맛의 덫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라면, 국물찌개,
짠 김치 같은 음식이 일상에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지속적인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500mg을 넘는 사람은 심혈관 사망률이 평균보다 42% 높았습니다. 고혈압, 부종, 심부전, 뇌졸중의 공통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송문식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15년간 복용해왔지만 식단 조절로 수치가 크게 안정됐습니다. 그가 바꾼 건 국물, 찌개를 절반만 먹고 김치 양을 적게 줄인 것이었습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김치는 대부분 저염 발효 방식이고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된장, 다시마, 생강 등 자연 재료로 맛을 내고 간은 최소화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건 단순히 짜게 안 먹는 게 아니라 혈관과 장기의 미래를 지키는 결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조금만,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여보세요. 짠맛 대신 수명을 선택하는 현명한 식습관이 됩니다. 짠맛이 건강을 해친다면 달지 않은 음료는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무설탕이라고 믿고 마시는 음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제로 칼로리, 무설탕 음료라는 말에 속아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를 매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로리가 없으니 건강에 무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는 단맛은 내지만 신체에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오히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더 자극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단맛은 느껴지지만 실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몸은 계속 혼란을 겪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사 기능이 불균형해지고 장 기능이 무너집니다. 저희 병원에도 다이어트 때문에 제로콜라를 매일 마시던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늘 피로하고 변비가 심했으며 장내 세균 검사를 해보니 유익균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공감미료 음료를 끊은 후 3주 만에 장 불편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가짜 단맛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물, 보이차, 미지근한 곡물차 등을 즐겨 마십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이나 대추를 소량 곁들이는 정도입니다. 달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음료는 존재합니다. 인공 감미료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과 대사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는 그 고기. 과연 안전할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인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가공육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식탁이나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등장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매일 먹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 가공된 육류 제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식품입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 인공색소, 보존제 등은 대장암과 위암 위험을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하루 50g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 제품들에는 염분과 포화지방도 매우 높아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소시지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던 66세 환자분이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식단에서 가공육을 없앤 지 4주 만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이런 가공육을 아예 멀리하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십니다.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합니다. 소시지의 짠맛과 햄의 부드러움을 포기하더라도 혈관 건강과 세포 노화 방지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식탁의 한 조각 고기가 10년 뒤 내 몸의 상태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음식 여러분의 식탁엔 없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안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답은 피하는 동시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은 단순히 뺄셈이 아닙니다. 덜어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먼저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자연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자연식이란 가공되지 않은 재료 그대로의 식품을 활용한 식사입니다. 흰빵 대신 잡곡밥, 인스턴트 스프 대신 된장국, 베이컨 대신 삶은 달걀. 이 작은 변화가 위장 부담을 줄이고 몸의 소화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단맛을 바꾸는 겁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사과, 단호박,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 재료를 활용하세요. 인공 감미료나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단맛을 느낄 수 있고 몸의 포도당 리듬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식탁에는 단맛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 그대로의 맛에 적응하도록 식재료를 바꾼 것이죠. 세 번째는 국물과 나트륨을 줄이는 식단 전략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다 마시는 습관은 혈압에 악영향을 주고 신장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짠맛은 된장, 생강, 다시마 같은 전통 재료로 보완해 보세요. 소금 양을 줄여도 풍미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공육 대신 삶은 닭가슴살, 두부, 연어, 달걀찜 등 몸에 부담 없는 단백질을 고르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이 근육 유지와 면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음료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나 인공 감미료 음료는 장내 유익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리차, 현미차,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세요.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다시 살아나고 몸의 갈증 신호도 명확해집니다. 식단은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 투자입니다. 오늘 바뀐 한 끼가 10년 후 당신의 뇌, 장,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번 다짐이 실패로 끝났다면 이번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단 한 가지를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음식 조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영상 마무리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음식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때로는 즐겨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익숙함 속에 우리 몸을 조금씩 해치고 있던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한 영양제가 없어도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단지 매일 먹는 음식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 음식만 바꿔보세요. 요구르트를 바꾸고 국물은 남기고 과자는 견과류로 대체하고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꼭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영상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탁은 결국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의 한 끼가 내일의 내 몸을 바꿉니다. 당신의 10년 뒤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